나이가 점점 들면서 기력은 약해지고 이제 거동하기 불편해지게 되면 그거 자체가 정신에 또 영향을 줘요. 멘탈이 약해지니까 나는 이제 한물 갔나 봐. 나의 시대는 갔구나. 생쥐를 뒷다리를 묶어요. 그리고 나서 한 100일 정도 지켜봐요. 먹이를 주면 먹을 수 있습니다. 왜냐면 앞다리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. 그렇게 100일 후에 쥐 뇌를 한번 검사를 해본 거예요. 그랬더니 뇌 안에 있는 줄기세포의 절반 이상이 줄어든 게 발견이 돼요. 2배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합니다. 물만 먹어도 살찌는 분들 있습니다. 물론 진짜 그렇지는 않고요. 그렇게 느끼는 거죠. 왜냐면 나이가 들수록 운동하기가 어려워지는 건 사실이에요. 왜냐면 관절이 뻣뻣해지잖아요. 몸이 아프질 않아야 그래도 운동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건 운동하면 아파요. 몸이 뻣뻣해지니까 근육도 좀 약해지죠. 그러면 젊었을 때 생각하고 똑같이 운동했다가는 다음날 못 일어나요. 아파서. 그러면 이게 누적이 되면서 점점 운동하기 싫어지고 악순환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. 나이가 점점 들면서 기력은 약해지고 이제 거동하기 불편해지게 되면 그거 자체가 정신에 또 영향을 줘요. 멘탈이 약해지니까 나는 이제 한물 갔나 봐. 나의 시대는 갔구나. 이렇게 생각하면서 점점 몸은 약해지고 정신도 약해지고 노화 속도가 점점 가속화되는 일이 생기고요.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또 중년 이후에 신진대사가 감소하잖아요. 한 30% 정도 감소한다고 되어 있는데 또 골밀도도 한 30에서 50% 정도 감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여러 악조건 때문에 점점 운동하기가 어려워지고요.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게 되면요. 운동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이요. 한 30대까지는 비슷해요. 근육이 큰 차이가 없어요. 물론 당연히 운동하는 사람이 근육이 더 많겠죠. 그렇지만 근육이 줄어드는 속도는 비슷합니다. 한 30대까지는 어느 정도 유지하다가요. 한 40대가 되면은 그때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. 40대가 되면 운동하는 사람도 물론 근육량이 줄기는 하지만 줄어드는 속도가 완만하죠. 근데 보시면 저 빨간색이 운동하지 않는 사람의 그래프인데 40대부터는 운동 안 하는 사람은 급격하게 근육량이 줄어들어요.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고 중년이 넘어가면 운동하기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됩니다. 운동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꼭 몸의 육체적 건강만을 위한 건 아니에요. 재밌는 논문이 하나 있어요. 뭐냐면 생쥐를 뒷다리를 묶어요. 그리고 나서 한 100일 정도 지켜봐요. 먹이를 주면 먹을 수 있습니다. 왜냐면 앞다리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. 그렇게 100일 후에 이 쥐 뇌를 한번 검사를 해본 거예요. 그랬더니 뇌 안에 있는 줄기세포의 한 절반 이상이 줄어든 게 발견이 돼요. 무슨 얘기냐? 우리는 뇌를 하나도 건드리지도 않았고요. 아예 못 움직이게 한 것도 아니에요. 뒷다리만 못 움직이게 묶어놨을 뿐인데 뇌에 있는 줄기세포가 줄어들었어요.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뇌는 팔다리를 움직이도록 명령을 내려보내잖아요. 뇌가 손가락 움직여, 발가락 움직여, 발 움직여 이렇게 명령을 내려보낸다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.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예요. 다리나 팔에 있는 이 신경을 자극하는 신호들이 뇌로 올라가면 그 자극에 의해서 뇌는 더 활성화가 되고 더 발달을 하게 된다는 거고요. 그래서 팔다리를 못 움직이게 놔두면 뇌가 점점 퇴화를 합니다.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. 내 몸이 아프고 이래서 운동을 한 달 안 했어요. 아까 생쥐는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70%가 준다 그랬잖아요.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. 운동을 안 하고 가만히 있게 되면 뇌로 올라가는 자극이 줄어드니까 점점 뇌에 있는 줄기세포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게 치매를 유발한다는 겁니다. 실제 연구를 보면은 운동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을 비교했을 때 유산소 운동을 한 그룹에서 치매의 유병률을 한 40% 정도 낮출 수 있다는 보고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조금씩이라도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우리가 흔히 운동은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이게 두 가지로 나눠요. 유산소 운동의 장점은요. 크게 세 가지인데 이 유산소 운동이 카디오라 그러잖아요. 심폐지구력을 늘리기 때문에 사망률을 감소시켜요. 실제로 오래 살아요. 그 다음에 좀 전에 얘기한 뇌의 노화를 막아줍니다. 뇌의 노화를 막기 때문에 뇌 기능이 향상이 될 거고요. 그런 결과로 우울증을 예방해줘요. 왜냐면 운동이라는 게 살짝 스트레스를 주거든요. 몸에. 그러면 그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몸에서 막 엔돌핀도 분비하고 기분 좋은 호르몬들이 나오고 그게 이제 우울증을 예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운동을 하게 되면 이 마이오카인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마이오카인이 전신적인 근력 향상과 신체 건강을 좋게 하기 때문에 심폐기능, 그다음에 뇌 건강, 우울증 예방 이 세 가지를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유산소 운동의 대표적인 건 두 가지입니다. 걷기와 달리기. 이 두 가지 중에 뭐가 더 좋냐? 궁금하잖아요. 저도 궁금하더라고요. 한번 찾아봤어요. 그랬더니요. 논문마다 다 달라요. 어떤 논문은 걷기가 좋다 그러고요. 어떤 논문은 달리기가 좋대요. 그 얘기는 뭐냐면 둘 다 좋다. 둘 다 좋고 우열을 가리기 힘들기 때문에
연구할 때마다 조금씩 차이가 난다. 그래서 결과가 다른 거고요. 제가 생각하는 달리기와 걷기에 대한 차이를 좀 알려드리면, 달리기 되게 좋은 운동이에요. 근데 단점은 모든 사람이 다 할 수는 없어요. 왜냐하면 아파서 못 달리는 분도 분명히 계십니다. 무릎이 아파서 달리기 못하는 분이 있고요. 골반이 좋지 않아서, 발목이 좋지 않아서 달릴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런 분들한테 걷기보단 달리기가 더 좋으니까 꼭 달려야 됩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오히려 부상만 늘어나지 결과가 좋지 않을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자기한테 맞는 걸 찾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걷는 것만으로도 체중을 줄일 수 있어요. 그래서 꼭 어느 하나 달리기가 좋다, 걷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. 칼로리를 소비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건 분명히 달리기가 더 좋습니다. 걷기보다는 달리기가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칼로리를 태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체중 감량에는 확실히 좋아요. 근데 뛸 수 없는 경우에는 뭐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달릴 수 없는 분들은 걷기 운동 하시고요. 걷기 운동을 하면서 식단 조절도 같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. 식단을 같이 하고 걷기를 열심히 하신다면 달리기만큼의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걷고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아까 얘기한 정제 탄수화물을 끊고 또는 단백질 섭취를 늘린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 걷기와 달리기의 차이점을 한 4가지 정도 정리를 해보면, 달리기가 걷기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태웁니다. 그런데 걷기는 달리기보다 발이나 발목에 가해지는 충격이 적어요. 그렇기 때문에 걷기가 부상 위험이 더 낮습니다. 재밌는 거는 달리기를 하면은 관절에 더 안 좋을 것 같잖아요. 그 논문을 보면은 또 달리기 자체는 관절염 예방에 도 도움이 된대요. 왜 그러냐면 허벅지라든가 종아리 근육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달리기가 관절염의 발생 가능성을 낮춘다라고 논문에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4가지, 칼로리 측면에서는 달리기가 좋고, 부상 측면에서는 걷기가 좋고, 그다음에 관절염 예방 차원에서는 달리기가 조금 더 좋다. 식욕 억제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, 달리기를 하고 났을 때 식욕 억제가 더 많이 된다고 돼 있어요. 운동 열심히 한 그런 날 있잖아요. 오늘 5분만 했어. 이제 좀 먹어도 돼. 이런 날 있잖아요. 운동 열심히 했으니까 이 정도는 먹어도 돼. 막 먹는단 말이에요. 걷기를 하고 나면은 오히려 식욕이 약간 증가가 되는데, 달리기를 하고 나면 그런 식욕을 억제할 수가 있어서 식단 조절에 조금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. 그래도 열심히 의지를 가지고 걷기를 한 후에 걷고 나서는 식욕이 증가된다고 하니까 내 의지로 참고 식단 조절을 좀 해주신다면 체중 조절하는데 2가지 다 도움이 될 것 같고요.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는 2가지를 섞는 거예요. 걷기와 달리기를 섞어서 운동을 한다면 2가지의 장단점을 다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추천하는 게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거든요. 인터벌입니다. 일정한 속도로 계속 달리는 게 아니고요. 일정한 속도로 계속 걷는 게 아니고요. 2가지를 섞는 거예요. 그래서 처음에는 천천히 걷기 시작을 하다가 조금 빠르게 걷기 시작을 합니다. 어느 정도 이제 체온이 좀 올라가는 것 같으면 속도를 좀 높여서 빠르게 걸어요. 그러다가 달리고요. 달리다가 다시 빠르게 걷고, 이걸 반복을 하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운동을 1시간 할 시간이 생겼어요. 1시간 동안 운동을 해야 되는데 한 5분 정도는 빠르게 걸어요. 그리고 3분은 정상 속도로 걸어요. 이거는 걷는 속도를 바꾸는 거죠. 그래서 천천히 그냥 슬슬 공원을 산책하듯이 걷는 게 아니라 운동하러 나온 거잖아요. 그럼 걷기도 운동이기 때문에 땀을 좀 흘려야 되거든요. 그래서 5분은 빠르게, 3분은 정상 속도, 다시 5분은 빠르게, 3분은 정상 속도, 이렇게 반복해서 걷게 되면 그 3분 동안 정상 속도로 걷는 동안에도 5분 동안 빠르게 걷는 정도의 칼로리 소모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해드리는 거고요. 2배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추천을 합니다. 걷기 운동을 할 때 좋지 않은 자세로 걷게 되면 오히려 건강을 좀 망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 걷는 방법, 좋은 자세로 걷는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요. 7단계 정도 얘기를 해요. 물론 7개를 다 지키면서 걷기는 어렵지만 이 중에 한두 개만이라도 지키고 걷는다면 건강하게 걸을 수가 있습니다. 첫 번째 단계는 걸음을 걸을 때 내가 키가 커진다는 느낌을 가져야 돼요. 몸을 늘리는 거죠. 똑바로 서서 내가 나무처럼 키가 크다, 내지는 물속에 들어가면 몸이 이렇게 쫙 늘어나잖아요. 그런 것처럼 내가 중력이 없는 곳에 있다라는 느낌을 가지면 키가 좀 커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. 위에서 아니면 누가 이렇게 잡아당긴다, 이런 느낌을 가지면 몸을 일자로 쫙 필 수가 있습니다. 2번째는 기울기.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면 안 돼요. 너무 앞이나 너무 뒤로 기울지 않게 몸의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고요. 3번째는 시선. 걸을 때 어디를 볼 것인가. 제일 좋은 건 이제 앞을 보는 거죠. 걷다 보면 자꾸 바닥을 보게 돼요. 고개를 이렇게 숙이면 벌써 고개 이렇게 내려가면서 거북목 유발하게 되고, 특히 뒤쪽 경추를 지지하고 있는 근육이 강하게 수축을 하기 때문에 승모근통을 유발을 할 수가 있어서 여기 만성 통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. 정면을 보시고요. 내 몸의 한 5m에서 6m 앞쪽,
이쪽을 쳐다보는 게 좋아요. 바로 앞에 보지 마시고 조금 완만하게 이렇게 멀리 쳐다보고 편안하게 전방을 주시하는 게 좋습니다. 네 번째로는 턱인데요. 턱의 각도. 이 턱을 지면하고 이렇게 평행하게 살짝 드는 거죠.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짝 이렇게 들어서 이때 이제 귀가 내 어깨랑 라인이 맞는다라는 느낌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턱선이 제자리를 찾아가요. 편안하게 선 상태에서 이렇게 귀가 내 어깨 라인에 맞추고 시선은 정면에서 한 5, 6m 앞을 보고 이렇게 하면 목과 등에 부담을 좀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. 자, 다섯 번째는 어깨인데요. 어깨를 쫙 펴요. 으쓱 했다가 하나, 둘, 셋 하고 툭 떨어뜨려요. 그러면 이게 이제 힘이 빠진 상태인 거예요. 쭉 있는 힘을 다해서 쫙 조였다가 툭 떨어뜨리면 이때 긴장이 쫙 풀린 상태예요. 그리고 귀는 아까 얘기했죠? 어깨 라인에 맞추고. 요게 편안한 상태니까 요 어깨 라인 맞추시고요. 자, 여섯 번째는 코어 근육입니다. 걸음을 걸을 때 코어가 약하면 몸이 흔들거리면서 중심이 다 흐트러져요. 그러니까 코어를 조여야 되는데 코어 줄이는 방법은 요 배꼽 아래쪽에 살짝 이렇게 힘을 준다라고 생각하면 코어 근육이 딱 긴장을 하거든요. 이렇게 딱 몸의 중심을 잡아줘야 걸음을 걸을 때 중심도 잘 잡히고 부상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배를 살짝 당기고요. 이렇게 해서 보행을 하시는 거예요. 자, 마지막 일곱 번째는 골반인데요. 골반의 중립을 유지시켜야 돼요. 골반이 걷는 동안에 너무 이제 앞으로 기울이거나 너무 서지 않도록 편안한 골반의 각도를 유지를 하는 게 좋습니다. 이렇게 오늘 얘기한 7개를 신경 써서 걷게 되면 아주 이상적인 모델이 걷는 것 같은 예쁜 모습으로 걸을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거 7개 어떻게 다 지키면서 걷겠어요? 이거 힘들어요. 저도 못해요. 그래서 이 7개 중에 그래도 뭐가 제일 중요하냐? 가장 신경 써야 될 단계가 뭐냐라고 한다면 저는 가장 처음에 얘기했던 키를 얘기하고 싶어요. 키가 커 보이도록 쫙 잡아 늘리잖아요. 그럼 방금 얘기한 거 다 들어있어요. 키가 커지도록 쫙 늘리면은요, 시선은 자연스럽게 정면을 향하고요, 귀는 어깨 라인으로 떨어지고 이 어깨도 편안하게 떨어지고 기울기도 제대로, 골반도 자기 자리를 잡게 돼 있어요. 그래서 걸음을 걸을 때 처음에 15초만 딱 신경을 쓰는데 처음 15초 동안에는 내가 키가 굉장히 크다, 내가 키가 한 2m 된다, 이런 느낌으로 처음 15초만 딱 신경 쓰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편안하게 걸어도 그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됩니다. 치매 확률을 낮추는 생활 습관 말씀드리면요, 한 3가지 정도 설명을 드릴게요. 첫 번째는 좋은 음식을 먹는 거예요.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걸로 이루어집니다. 그래서 누군가를 알려면 저 사람이 뭘 먹는지를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.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. 규칙적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게 되면 건강해지겠죠. 마지막으로 정신 건강을 챙기는 건데요. 정신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는 혼자 있으면 안 돼요. 같이 있어야 돼요. 사회생활을 해야 돼요. 그래서 취미생활도 하고, 그 다음에 가족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노년에 우울증이 오고 그것 때문에 치매까지 발전되는 경우에 잘 보면 이 가족관계도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. 그러니까 가족 간에도 어떤 소통이 잘 되고, 또 친구가 있어야 돼요. 혼자서 어떤 고민을 하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함께 주기적으로 식사도 같이 하고 모여서 같이 운동도 하고, 이렇게 되면 벌써 다 해결됐죠. 모여서 좋은 음식 같이 먹고 같이 운동을 하면서 대화도 나누고 소통을 한다면 정신건강까지 챙길 수 있으니까 좋은 음식, 규칙적인 운동, 올바른 정신건강, 이 3가지를 챙기신다면 노년에 치매를 예방하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음식을 좀 좋은 거 추천해드리면 단백질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는 게 좋겠죠. 탄수화물 위주보다는. 동물성과 식물성 단백질로 나눌 수가 있고요. 동물성은 대표적으로 달걀, 그다음에 고기 중에서도 뭐 닭고기, 뭐 소고기, 돼지고기, 오리고기, 이 정도가 좋을 거고요. 식물성 단백질은 호박씨라든가 뭐 땅콩, 아몬드, 아보카도, 콩, 이런 것들이 있어요. 난 동물성만 먹는다든지 식물성만 먹는다든지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2가지를 좀 섞어서, 단백질 중에 좀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가 소화하기가 어려워서 좀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. 동물성과 식물성을 좀 소화되기 편한 걸로 좀 섞어서 드신다면 단백질 섭취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.